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연구가 정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리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에서 요리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요리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TV를 보시다가 제 얼굴이 보이시면 또 반갑게 이렇게 조금 전처럼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제품, 정말 위대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부장님께서 제품 소개는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입장으로서 직접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어떻게 활용이 되더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서 좋더라, 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가 요리 준비한 것들을 좀 팁들도 좀 알려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메뉴는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메뉴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먼저 사색나물 비빔밥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설이기 때문에 떡국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하고 모듬찜도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또 겨울하면 생각나는 찐빵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또 보시다 보면 배가 좀 고파지실 것 같아요. 저랑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맛있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물 비빔밥부터 해볼 건데요. 제가 앞에 재료는 준비를 좀 해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나물을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나물 요리는 계속 명절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사리하고 콩나물하고 당근하고 시금치 4가지를 준비해놨고요. 시금치는 굉장히 금방 익어요. 그래서 다른 나물들보다는 속도를 조금 늦춰서 하려고 시금치만 빼놓고 이렇게 덜어놓고 지금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죠? 보이실까요? 자, 요 나물 요리는 저희 대형 프라이팬으로 할 거예요. 대형 프라이팬에 아직 예열은 하지 않았고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프라이팬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한 번에 나물을 한 3-4가지를 동시에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저도 고사리부터 이렇게 좀 깔아줄게요. 이제 곧 명절이기 때문에 고사리뿐만 아니라 또 무나물 같은 것도 하시고 배추나물도 하시고, 오늘은 제가 콩나물이지만 숙주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나물을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나물을 꽤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빨리 되는구나 느끼면서 참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었고요. 또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 먹으면서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까지 알록달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을 켜볼 건데요. 인덕션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는 4단에 13분을 해볼 거예요. 13분. 그리고 단도 네, 이렇게 해서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기 전에 소금물을 조금 끼얹어 줄 거예요. 우리 콩나물하고 당근 쪽에 물을 한 5큰술 정도 이렇게 뿌려주시는데요. 일반 물 넣지 마시고 저는 소금물을 넣었어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줄게요. 이렇게 닫아주시게 되면은 소금물을 넣게 되면은 우리 일반 물 넣을 때보다 채소에서 삼투압 과정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그 수분이 다시 증기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빨리 익고 빨리 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금물을 끼얹어 줬고요. 지금 4단에서 13분을 해놨는데 요거는 나물 종류나 또는 나물 양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4단에 13분이지만 3단에 15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 3-4분 남았을 때 올려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고요. 우리 지금 13분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조금 또 소개를 드리자면 인덕션 한번 볼게요. 인덕션이 여기는 지금 가열 중이니까 요 옆에 인덕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덕션 너무 예쁘죠? 지금 정말 예쁘죠? 지금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저도 받아보고 사실은 예뻐가지고 약간 인테리어 효과처럼 그냥 주방에 이렇게 놔뒀더니 그냥 멋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히든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기존 제품들은 위에 조작 버튼이 큼직큼직하게, 물론 보기는 좋았지만 조금 이렇게 크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싹 가려져서 전원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인덕션인가? 아니면 어떤 뭐 스피커인가 할 정도로 너무 예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시간과
그다음에 단을 조절해 주시는데 모드를 눌러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보이실까요?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단도 이렇게 눌러서 조절하시거나 또는 슬라이드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빠르게 조작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 잠금 버튼 보시면은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빠르게 또 모두 변환을 할 수 있게 튀김, 팬, 죽, 보온까지 기존보다 가지수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지수가 많은데 우리가 사실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로만 4가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이제 제 목소리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소리를 꺼놨는데 여기 또 보이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또 음식이 다 되었습니다. 9단에서 조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화구가 넓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냄비가 올려져 있어서 인덕션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걸 더 내보면은 18cm 화구가 눈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훨씬 화구가 커졌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큰 냄비를 올려놓더라도 열이 고르게 전달이 되겠죠. 열이 고르게 전달되니까 훨씬 화력을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700W에서 2000W로 화력도 또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도 좋다. 이런 웍을 몇 단을 쌓더라도 굉장히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은 컬러가 너무 화사해졌어요. 화사해지고 뭔가 밝아져서 주방 분위기도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보이시죠? 기존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이 있어서 또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좀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예쁜 데다가 또 하나 가벼워졌어요. 굉장히 가볍고 두께도 얇아져서 우리가 조리를 하실 때 물론 주방에서만 조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들고 손님이 오셔서 홈파티를 할 때는 또 들고 와서 이렇게 거실로 나온다거나 테이블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휴대하기가 좀 더 좋아졌고요. 또 캠핑 가실 때도 직화로만 좀 불편해서 이렇게 인덕션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들고 다니시더라도 무게가 3kg가 안 되니까 굉장히 가벼운 편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냄비가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흘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대형 프라이팬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양손이라서 사실 대형 프라이팬에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약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좀 들고 나를 때 편수일 땐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립감도 좋고 굉장히 휴대하기 좋아서 들고 나를 때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을 한번 봐주세요. 뚜껑을 제가 지금 다른 뚜껑을 조금 빌려와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메이킨이라고 모든 뚜껑이 이제는 스테인리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뚜껑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넣어주셨고요. 또 로고까지 있어서 너무너무 근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가 전체가 스테인리스가 되면은 뜨거워요. 그래서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여기는 또 기존과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뜨거워도 손 대일 염려가 없다.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기능성은 그대로 살렸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또 보시게 되면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뚜껑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뚜껑이 이렇게 바깥으로 림이 이렇게 나오면서 뚜껑 자체가 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모이스처 실이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기존에는 모이스처 실이 바깥으로 막 나오면서 물이라든지 양념이 막 튀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냄비 안쪽으로 모이스처 실이 생기면서 이렇게 물이 냄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 튀는 현상이 적어지죠. 우리 예전에 기존에 리더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막 튀니까 젖은 타올 올려놓으시고 뭐 행주 둘러놓으시고 위에다 그릇 엎어놓으시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다. 적어졌다라는 거고, 대신에 그럼 이 실에서 나오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안쪽에는 오히려 수분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은 수분을 이용한 요리, 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저수분 요리가 가능하다는 게 모이스처 실이 안으로 들어가서 꽉 수분을 잡아주니까 더 자체적인 수분만으로도 조리가 가능하다 하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요리를 할 때 물이 바깥으로 튀니까 우리가 그 시그널을 보기가 편했어요. 밖으로 튀니까 안에서 요리가 되고 있네 했는데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요리가 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 냄비와 뚜껑 사이를 잘 보고 있다가 냄비와 뚜껑 사이에서 김이 이렇게 살살살 모락모락 굉장히 차분해요.
기존에는 막 천둥벌구송이처럼 이렇게 막 나왔다면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수증기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여기 냄비 손잡이 쪽에 수증기가 송글송글 맺히게 돼요. 그것이 새로운 모이스실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따 이 나물이 다 되어갈 때쯤 되면은 실제로 나오니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것과 시그널이 바뀌어서 조금 어렵겠는데 하시지 마시고 보고 있다가 수증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증기가 또 내려앉으면은 이제는 안에서 조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나물은 시금치는 한 3, 4분 남았을 때 넣을 거라고 했고요. 그 사이 이제 비빔밥 재료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따가 비빔밥에 나물 그 양념은 이렇게 다진 파, 다진 마늘, 소금, 그리고 깨, 우리 송화소금이고요. 전기품 국간장과 전기품 참기름까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은 또 밥이 빠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밥을 녹그릇에다가 근사하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같은 경우는 전기품 찹쌀고추장 또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반해가지고 매일 비벼 먹고 있는데 전기품 찹쌀고추장하고 또 달걀은 제가 미리 우리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곧 명절 앞두고 있어서 나물도 먹다가 보면 물려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비빔밥을 해서 드신다거나 또는 뭐 그걸로 전을 부쳐 드시거나 하는데 이럴 때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런 메뉴를 준비를 했고요. 또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좀 있으면 또 정월 대보름이죠. 대보름은 이제 묵은 나물이라고 해서 묵나물을 먹게 되는데 묵나물도 여기서 조리를 하시면 약간 반압력처럼 묵직하게 눌러주니까 굉장히 잘 익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돼서 저도 나물도 또 굉장히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제 한번 냄비를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수증기가 이렇게 뽐뽐뽐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카메라는 잘 안 잡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 손잡이 위에도 물방울 맺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실제로 요리하실 때는 그냥 바로 보이니까 어렵지 않게 그 시그널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벌써 여기 수분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맺혔고 여기서는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안에 있는 나물이 저 다 돼가요. 이제 좀 있으면 좀 뒤집어 주세요. 꺼내 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물의 신호를 제가 캐치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미 이렇게 수분이 나왔어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와, 색감 너무 예쁘죠? 네, 색감 너무 예쁘죠? 지금 보통 나물 할 때는 당근을 안 하실 텐데 저는 당근을 꼭 비빔밥 같은 거 할 땐 넣어요. 이렇게 당근이라든지 파프리카가 들어가게 되면은 색감 너무 곱고요. 또 저수분, 저유분 요리가 가능하니까 영양소 손실은 없으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이렇게 골고루 익힐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또 우리가 좀 나이가 이제 들다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은 생채소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익혀서 쪄서 드시면 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뒤집어 주시고 이제 이 위에다가 4분, 3분 정도 남았을 때 시금치로 이불을 쫙 덮어주시는 거예요. 촤르르 이렇게 촤르르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금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열기를 다시 시금치가 눌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 2, 3분이 지나면 한 번 더 모이스처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김이 나고 여기 수증기가 내려앉고 이 현상이 나오면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분 기다리는 동안 요 동안 하나 더 뭘 소개를 좀 할게요. 얘는 이제 다 되면은 알아서 다 되었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될 거니까 이번에는 찐빵 찜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로 오시고요. 우리 이번에 웍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죠. 이번에 웍이 나오면서 웍과 함께 웍 스티머가 세트 상품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좀 가지고 올게요. 짠. 자, 이거 보이실까요? 이쪽에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층층 칸칸마다 이렇게 찐빵을 또 색곱게 담아놨어요. 푸짐하죠. 네, 겨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 찐빵이잖아요. 그래서 찐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웍스티머는 또 개별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뭔가 대량 조리를 하실 때 하시기 또 좋아서 준비를 했고요. 아래쪽에서 물을 데워주시고 또 밑에는 육수를 끓인다던가 뭐 계란을 삶는다던가 동시조리도 가능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위에는 또 찜솥을 쌓아가지고 만두도 찌고 뭐 찐빵도 찌고 꽃빵도 찔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찐빵이든 만두 같은 거 찌실 때는 김이 좀 모락모락 나도록 충분히 끓여놓은 물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2단, 4단, 6단. 자, 오늘은 제가 7단.
행운의 넘버 7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덮어주면은, 근데 찐빵이 우리가 찐빵집 가면은 막 열기가 막 나고 거기는 화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7단을 쌓아도 잘 익는데 이게 과연 가정집에서 7단이 위에까지 김이 날까? 지금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따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찐빵집 앞에 가면은 막 김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부럽지 않게 집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시간은 9단에서 25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뭐 손댈 필요 없어요. 앞뒤 위를 바꿔준다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저는 그 사이에 또 나머지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드디어 1분 남았어요. 나물 1분 남았고요. 지금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여기 또 모이스실 생기고 지금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이 나물이 익으면서 나는 시금치 향, 당근 향, 콩나물 향이 이렇게 솔솔솔솔 나면서 배고파요. 조금 전에 밥을 먹고 시작했는데도 또 배가 고파요. 죄송해요. 자꾸 살이 쪄야 되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이스실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나물 덜어낼 그릇을 미리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니까요. 뭐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잠깐 내가 한눈 팔고 와도 조리가 다 되면은 알아서 꺼지니까 꺼지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아메이킨 로고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앞에도 있고 이쪽 앞에도 있고 킨 TI까지. 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와,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색깔이 초록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가 시금치를 만약에 뭐 끓는 물에 데친다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색소도 빠지고 영양소도 손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대로 쪄주게 되니까 색깔이 그대로 살아서 새파랗게 초록색. 그리고 시금치를 제가 오늘 했지만 요즘 또 새엄초, 포항초, 제철 맞은 비슷한 채소들이 있죠. 그런 거 사셔다가 이렇게 또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봄이 오면은 봄에 나는 채소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물 종류. 우리나라는 나물을 참 많이 먹잖아요. 뭐 숙주는 사시사철 나오고요. 이제 봄에 나오는 거는 냉이라든지 달래라든지 뭐 취나물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사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숙주는 언제든 먹을 수 있죠. 숙주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덜어내주시고 살짝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콩나물도 엄청 아삭아삭. 네, 딱 4단에서 13분을 하면은 이거 딱 좋아요. 더 익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고 딱 아삭아삭 씹힐 정도로 이렇게 조리가 되니까 그래서 살짝 덜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사리는 좀 남겨놓을 거예요. 고사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은 나물, 말린 나물이기 때문에 조금 볶아주는 게 좀 부드럽고 안에 간도 잘 돼서 고사리 빼고 나머지 나물만 이렇게 해서 덜어서 줄게요. 당근이 색이 참 곱죠. 그리고 당근은 또 이제 기름이 약간 들어가도 체내 흡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삶으신 다음에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살짝 조물조물 해가지고 드시면은 영양소를 굉장히 잘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져 내시고요. 지금 이렇게 건져냈더니 밑에 수분이 약간 있어요. 약간. 네, 요거는 채소 자체에서 나온 수분이니까 이거 절대 따라내지 마시고요. 비타락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시고 이제 볶기 위해서 네, 이렇게 불을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간이 돼야 되니까 우리 전기품 국간장 좀 둘러두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전기품 참기름도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 좀 둘러주시고 들기름도 상관없고 이거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진 파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시고 마늘도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들들들들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들들들 볶아주세요. 와, 고소한 냄새 퍼져요. 지금 가득 참기름 향이 막 코를 찌긋찌긋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들들 볶아주시면 되고요. 요즘 또 말린 고사리 말고 불린 고사리도 파니까 그거 사오시면은 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들들 볶아주시고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마지막에 깨나 깨소금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엄청 고소하죠. 자, 이렇게. 윤기 잘잘하게 참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시고 또 취향 따라 들기름에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고사리 나물도 끝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명절 보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물 동시에 하시는 거 지금 벌써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하니까 금방 고사리가 완성이 됐어요.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 여기다가 완성된 나물을 덜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지금 고사리 나물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제가 여기다 깨만 조금 더 뿌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주셔서 완성을 해주시고 나머지 나물들은 그냥 묻혀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묻혀줄게요. 자, 지금 무침을 위해서 요거는 이중 냄비예요. 이중 냄비. 웍이랑 같이 구성된 이중 냄비인데 중탕기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계란찜이나 또는 조금 더 너무 빨리 익어서 좀 단 위에다 올려야 된다면은 이제 그 스티머 위에 올려놓고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약간 깊이감이 있다 보니까 볼로 쓰시기 좋아서 그냥 무칠 때도 써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참기름 약간 두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깨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물조물 묻힐까요? 이렇게 네,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면은 또 당근도 나물로도 드실 수 있어요. 당근은 나물로는 잘 안 드셔보실 건데 당근 이렇게 해서 드시면요 엄청 달고요. 당근 자체가 익으면 익을수록 달아져요. 그래서 단맛도 나고 당근 향도 좋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헹구지 마시고 여기다 그대로 콩나물 넣을게요. 설거지 여러 가지 나오면은 음식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다가 최대한 같이 하실 수 있게 콩나물에다가도 또 참기름 좀 둘러주시고 송화소금 조금 뿌려주시고 깨 이렇게 솔솔솔 뿌려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콩나물도 금방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또 덜어낼게요.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죠? 시금치 남았죠? 시금치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 같은 경우는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한번 가볍게 짜셔도 되고 그대로 드실 분들은 또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전기품 참기름 향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소금 약간 그다음에 깨도 솔솔솔 뿌려가지고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또 시금치도 이렇게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이 이중 냄비 좋죠. 이렇게 버무리는 데 쓰니까. 그래서 꼭 적혀있는 용도가 아니라도 또 응용해서 쓰시기 좋으니까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같이 하면서 이거 좀 치울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나물이 금세 완성이 되었어요. 자, 4가지. 색깔도 곱죠? 네. 아니, 저 지금 시간, 15분 걸렸어요. 물론 다듬는 건 미리 해놨지만 15분 만에 지금 4가지가 이렇게 색깔도 곱게 완성이 됐고요. 아, 너무 고와요. 지금 보시면은 주황색, 초록색, 흑색, 그다음 노란색, 여기 달걀 프라이에 흰색까지 오면은 우리 오방색이라고 해서 한국 음식은 또 오방색을 꼭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완성 음식까지. 그 사이에 떡국은 좀 켜놓고. 네. 자, 밥을 한번 담아 볼까요? 여기다가 밥을 좀 편편하게 이렇게 깔아주시고 여기다가 원하는 나물을 또 듬뿍. 우리나라가 나물을 워낙 많이 먹죠. 워낙 많이 먹는데요. 그 외국에서 물론 외국 사람들도 샐러드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채소를 먹는데 샐러드는 이만큼 먹으면 그냥 이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나물은 이만큼 데치면 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걸 먹더라도 훨씬 많이 먹게 되고 훨씬 비타민이라든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요즘 비건 하잖아요. 비건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그 한식의 채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실 때도 아, 나 정말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품, 고추장, 찹쌀고추장도 여기다가 이렇게 비비시라고 안에다가 쏙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가 프라이팬으로 미리 달걀을 2개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프라이팬 잘 늘러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짠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마지막에 또 우리 비빔밥의 핵심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 샥 둘러주시고 깨를 솔솔솔솔 뿌려주시면 자, 완성됐습니다. 비빔밥 어떤가요? 네. 이렇게 담으니까 마치 한정식 집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네, 이렇게 해서 비빔밥도 맨날 그냥 뭐 양푼 같은 데 넣고 비벼 먹는 게 아니라 근사하게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두고 두 번째 요리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요리를 위해서 여기 정리만 조금 할게요.